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데이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살펴볼 경기는요, 한국 시간으로 2026년 5월 26일 새벽 2시 35분에 펼쳐지는 메이저리그 맞대결입니다. 원정팀 시카고 컵스, 그리고 홈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승부인데요. 늘 그렇듯 객관적인 숫자들이 양팀 선발 투수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원정팀 컵스의 마운드를 책임질 등번호 32번 벤 브라운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벌써 15경기에 나섰고요. 그중 3경기를 선발로 소화하면서 현재 1승 2패를 기록 중이죠. 선발과 불펜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팀이 필요할 때마다 아주 쏠쏠하게 활약해주고 있는 자원입니다. 올 시즌 소화한 이닝 수를 보면 정확히 38.2이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벤 브라운 선수가 마운드 운용에서 꽤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고, 또 그만큼 체력이나 구위 면에서 코칭 스태프의 탄탄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엄청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2.09라는 평균 자책점인데요. 이 2.09라는 수치, 상대 타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기록이거든요. 브라운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점수를 뽑아내는 게 그야말로 극도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최정상급 실점 억제력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WHIP, 즉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무려 0.98이에요. 1.0도 안 되는 수치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점수를 안 주는 걸 넘어서 아예 루상의 주자가 나가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꽁꽁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타자들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거죠. 세부 지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9이닝당 탈삼진율이 무려 9.31에 달해요. 반면 9이닝당 볼넷 허용률은 2.79로 꽉 잡아두고 있죠. 여기에 피안타율은 0.184에 불과합니다. 배트 중심에 맞추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구위 자체가 워낙 예리하다는 걸 이 숫자들이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도 정말 매섭습니다. 최근 7경기 동안 19.2이닝을 던졌는데 이 기간 평균 자책점이 1.83, WHIP 0.86, 거기에 탈삼진을 무려 20개나 솎아냈거든요. 직전 등판이었던 5월 20일 밀워키전에서는 5.0이닝 동안 7피안타 3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진을 6개나 잡아내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본인의 구위로 윽박지를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날 피츠버그 타자들과의 상대 전적은 어떨까요? 현재 피츠버그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을 상대로 통산 27타석을 상대했는데요. 피안타율 0.261, PWOBA는 0.313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29.6%라는 엄청난 탈삼진율입니다. 피츠버그 타선에게 던지는 결정구가 아주 기가 막히게 통하고 있다는 일종의 치명적인 무기인 셈이죠. 자, 이제 홈팀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선발 투수 등번호 50번 카멘 모진스키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총 10경기에 등판을 했고요. 그중 8경기를 선발로 나서면서 4승 3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지금까지 마운드에서 50.0이닝을 묵묵히 버텨줬습니다. 확실히 선발진의 한 축으로서 꾸준히 긴 이닝을 책임져주는 이른바 이닝 이터로서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팀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평균 자책점이 3.96인데요. 선발 투수로서 나쁜 수치는 절대 아니지만 앞서 본 브라운 선수에 비하면 약간의 기복이나 불안 요소가 숨어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상대를 9위로 완벽하게 압도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점은 감수하면서 경기를 끌고 가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 불안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수치가 바로 1.40이라는 WHIP 픽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명확해요. 메인인 베이스의 주자들을 꽤 자주 내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를 압도하기보다는 항상 루상의 주자를 쌓아두고 아슬아슬한 위기관리 능력에 의존해서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잦다는 겁니다. 세부 비율을 보면 왜 주자가 많이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율은 7.92로 평범한 수준인데 9이닝당 볼넷 허용률이 3.06으로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피안타율도 0.26으로 무난한 편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타자들의 출루 자체를 꽉 틀어막는 압도적인 구위는 살짝 아쉽다고 볼 수 있죠. 최근 7경기의 흐름도 썩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35.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무려 36개의 피안타와 11개의 볼넷을 허용했고요. 평균 자책점은 4.54, WHIP는 1.32까지 올라갔습니다.
직전 등판인 5월 21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5.0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탈삼진이 단 1개뿐이었다는 건 결국 9위로 상대를 윽박질러서 얻어낸 결과물은 아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상대 전적인데요. 모진스키 선수가 올해 2026 시즌에는 아직 컵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작년이었죠. 2025년 9월에 구원으로 나와서 15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던 아주 기분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선발로 나와서 긴 이닝을 던질 때도 그 강점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경기에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투수들 개인 지표를 넘어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을 한번 짚어볼게요. 지난 4월 중순에 치러진 3연전 결과인데요. 1차전은 피츠버그가 2대0 승리, 2차전도 피츠버그가 4대3으로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3차전에서 컵스가 7대6으로 간신히 한 경기를 만회했죠. 현재까지는 3전 2승 1패로 홈팀 피츠버그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연전 동안 양 팀의 득점력을 비교해보면 흐름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피츠버그는 3경기 동안 총 12득점, 평균적으로 4.0점을 뽑아냈고요. 반면에 컵스는 총 10득점, 평균 3.3점에 그쳤습니다. 확실히 컵스 타선이 피츠버그 마운드를 상대로 점수를 짜내는데 꽤나 고전했다는 걸 숫자가 말해주고 있죠. 이번엔 올 시즌 전체 타선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원정팀 컵스는 시즌 29승 24패를 기록 중입니다. 팀 타율 18개 틸, 팀 OPS 0.747, 경기당 평균 5.1점, 전반적인 생산력 자체는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흐름입니다. 밀워키에게 연달아 일격을 당하면서 연패에 빠져 있고 덩달아 공격 집중력까지 차갑게 식어버린 조금은 답답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홈팀 피츠버그는 어떨까요? 시즌 27승 26패, 팀 타율 251, 팀 OPS 0.732, 그리고 경기당 평균 5.1점입니다. 재밌게도 컵스와 전체적인 지표가 엄청 비슷하죠? 하지만 피츠버그는 최근 세인트루이스를 7대0으로 완파하는 등 득점권에서의 빵 터지는 폭발력을 아주 잘 유지하면서 기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양팀 타선의 객관적인 시즌 지표는 거의 용호상박입니다. 결국 이 팽팽한 승부에 추를 기울이는 건 선발 마운드의 묵직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출루를 억제하는 핵심 지표인 WHIP를 다시 한번 비교해볼까요? 컵스의 브라운은 0.98, 피츠버그의 모진스키는 1.40입니다.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치도 9.31 대 7.92로 브라운이 훨씬 압도적이죠. 아무리 최근 타격감이 떨어진 컵스 타선이라도 모진스키의 잦은 출루 허용을 틈타 충분히 득점 찬스를 엮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에 육박하는 브라운의 엄청난 탈삼진율은 피츠버그 특유의 변수 창출 능력을 꽁꽁 묶어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숫자와 데이터를 종합한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도출된 승리 확률은 원정팀 시카고 컵스가 51.1%, 홈팀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48.9%입니다. 선발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 우위를 바탕으로 저는 최종 스코어 4대2, 원정팀 시카고 컵스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과연 벤 브라운의 예리한 탈삼진 쇼가 예상대로 마운드를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피츠버그 타선이 데이터의 빈틈을 파고들어 짜릿한 반전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